자, 첫 번째 의로 한번 봐봐요. 의로. 자, 의는 뭐라고 써놨어요? 토지 소유자는 줄쳐놔봐요. 이제 토지 소유자는. 자, 주어가 뭐예요? 토지 소유자. 자, 근데 자, 지적 공부에 등록에 잘못이 있을 때 잘못이 있음을 누가 발견했어요? 토지 소유자가 발견했잖아.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발견했으니까 지적소관청에 맞추다 신청할 수 있다. 이번에는 지적소관청은 줄쳐놔봐요.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했대. 지적공부는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그래서 뒤에 직권이 따라 붙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토지 소유자가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 신청할 수 있고 지적소관청이 발견하면 무슨 정정이다? 직권 정정이 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걸 가지고 그걸 또 외우고 있어요. 외울 필요도 없는데. 자, 그럼 거기 밑에 정정사유로서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는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 그래서 경계 면적 탁탁 쳐요. 이제 경자 동그라미, 면자 동그라미. 자, 면적의 변동이 있을 때 첨부할 서류. 등록상, 정정, 청량성가도, 성낙서, 판결서. 이제 정리됐습니다. 자, 아까 연결했던 거 요거네요. 자, 그러면 뭐예요? 소유자 신청으로서 경계 면적, 무슨 서, 성낙서, 판결서, 뭐예요? 등록상, 정정, 청량성가도. 그렇게 연결이 되죠. 판결서 있어요, 없어요? 재판 판결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 그게 바로 뭐예요? 판결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소유자의 권한성으로서 등기된 토지, 직권 동그라미, 신청 동그라미. 그래서 등이 뭐예요? 등기 필정. 등이 뭐예요?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 정보 자료. 등기 완료 통지서. 그럼 작년에 2.5점짜리가 거기서 나온 거고. 자, 이번에 미등기에서 미동그라미. 자, 가족관계 등록부에서 가동그라미. 그 다음에 그래서 미가신. 여백에다 미가신이라고 써놓고. 여기에서 주민등록등본이 나가면 X예요, Y예요? X예요. 미가 뭐예요? 미등기 토지. 가족관계 등록부. 뭐예요? 신청. 그래서 미가신. 자, 그 밑에 이제 직권정정, 요거 이제 외우지 마시고 오늘 유추 한번 해보자고요. 네, 만약에 외우면 금상첨화인데, 자, 그러면 직권정정은 잘 봐봐요. 지적소관청이 뭐한 경우? 잘못한 경우. 읽어봐요. 명백한 근거자료, 이해관계인이 없어야 되고, 법정돼 있고. 몇 개가 법정돼 있어요? 10개. 그러면 통지사유가 발생한다. 그러면 거기 봐봐. 이제 하나씩 해석해 봅시다. 1번에 토지이동 줄쳐놔봐요. 따로따로 줄쳐놔야 돼요. 토지이동. 자, 결의서 줄쳐놔봐요. 내용과 다르게 줄쳐놔봐요. 토지이동은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 그러면 결의서는 뭐예요? 결의서. 자, 봐봐요. 여기 봐봐요. 결의서가 있네요. 읽어봐요. 명백한 근거 자료가 있네. 누가? 지적소관청이 다르게 정리했대. 그럼 무슨 정정? 직권 정정이야. 근데 토지 이동을 소유자 정리로 본치면 X가 됩니다. 소유자가 아니라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야. 사실 또 외울 게 없어요. 자기가 이걸, 그러니까 시험장 가서 외울 게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러면 2번 봐봐요.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에 점검 없이 절쳐놔봐요. 면적에 점검 없이. 자, 거기에 경계 이치 동그라미. 그러면 여기 봐봐요. 면적에 점검이 있대, 없대요? 없대. 그러면 읽어봐요. 이해관계인이 없네.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알아서 직권 정정. 여기 그러면 무슨 정정이다? 위치 정정이. 가로 열고 위치 정정이라고 써놔요. 자, 이번에는 3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3번에 한 필지가 각각 다른 지적도 또는 임야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로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과 적정한 실제 면적은 일치하지만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가 서로 접합되지 아니하여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를 지상의 경계에 맞추어 정정한다. 누가 맞추어 정정하는 거예요? 지적소관청이. 맞추어 정정해야 한 토지가 발견됐대. 발견됐으니까 발견됐다고 그런다면 누가 알아서 해줘요? 직권으로 정정해줘. 자, 4번에 지적공부의 작성 줄쳐놔봐요. 제작성 줄쳐놔봐요. 그러면 봐봐요. 여기 봐봐요. 지적공부의 작성, 제작성. 지적공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명백한 근거 자료가 있죠. 누가? 지적소관청이 다르게 정리했대. 무슨 정정? 직권 정정이네. 자, 그러면 그 지적정량성가 줄쳐놔봐요. 지적정량성가. 그러면 다르게 줄쳐놔봐요. 자, 여기 봐봐요. 지적정량성가는 읽어봐요. 명백한 근거 자료가 있네요. 명백한 누가?
지적서간청이 다르게 정리했죠. 무슨 정정? 직권정정. 알아서 정정해줘야 되겠죠. 6번은 지적위원회 지적청량 직부심사 의결서 출처나와요. 지적청량 적부심사 의결서 찾았어요? 자, 지적청량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 적부심사를 하게 돼 있어. 뭐 의결서가 있어 없어? 있어. 그럼 봐봐요. 여기 봐봐요. 의결서는 뭐예요? 읽어봐요. 명백한 근거 자료를 가지고 누가 지적서간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자, 8번에 토지 하필 등기 각하에 따른 통지 누구한테 통지가 왔어요? 등기소에서 통지가 왔잖아. 그러니까 직권으로 정정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9번에 지적법 개정인 면적함산 줄쳐놔봐요. 면적함산이 누가 잘못했대. 그럼 척간법을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얼마죠? 한 평은 얼마예요? 3.3. 지적고문이 젊은애야. 그래서 한 평이 2.3인 줄 알고 100평을 230제곱미터로 환산을 잘못해서 누가 잘못했어요? 지적서간청이. 그러니까 무슨 정정이다? 직권정정이다. 자, 그 다음에 10번 쭉 가니까 거기 등록 전환될 면적의 허용범위 뭐래요? 초과는 아까 무슨 정정? 직권정정이라고 그랬잖아. 아마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는 뭐라고 그랬어요?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이렇게 나왔잖아. 그러니까 여기 봐봐요. 따지고 보니까 이렇게 없죠? 요거 가지고 충분히 이제 끌어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진짜 시험에 가서는 빨리빨리 그러면 정마다 못 외웠을 때는 그렇게라도 문제를 풀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직권정정 맨날 나오는 게 다음 중 직권정정 사유가 아닌 것 긴 거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도 한 문제 나옵니다. 과연 기출과 뚜껑을 열어봐야 돼. 여기가 출제될지 여기가 출제될지 뚜껑 일단 요 페이지에서도 한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자, 여기도 이제 끝났고요. 자, 38페이지로 가봐요. 자, 38페이지 가니까 뭐예요? 도시개발사업 줄쳐놔봐요. 도시개발 제목에다 줄쳐놔봐요. 도시개발사업에서 사업 동그라미를 쳐놔요. 사업. 요거는 그러면 어디에서 파생되느냐? 자, 밑에다 맨 밑에 보니까 여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또 써놔봐요. 자, 토지 이동 신청권자라는 게 있습니다. 자, 토지 이동 신청권자. 자, 원칙은 누가 신청하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게 됩니다. 토지 소유자 신청. 자, 예외적으로 두 개가 있죠. 뭐가 있어요? 바로 도시개발사업. 그 다음에 이제 대의신청. 여기 이제 나오네요. 무슨 신청? 대의신청. 자, 써놓고 우리 한번 보자고요. 자, 도시개발사업 누가 신청해요? 사업시행자가 신청합니다. 사업시행자 몇 자예요? 5자. 그래서 5서고 1. 그래서 15일로 정리되고요. 자, 대의신청은 토지소유자의 가름한 자. 토지소유자의 가름한 자만이 대의신청할 수 있어요. 가름한 자만이 대신. 그러면 토지소유자의 일종의 토지소유의 역할을 토지소유자의 가름한 자만이 토지소유자에 대해서 대신 신청할 수 있다는 거야. 대신 신청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공통점은 뭘까요? 공통점은 소유자가 모르죠. 이렇게 화살표에서 소유자가 알도록 뭐 해줘야 돼? 통지해줘야 돼. 그래서 통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됐어요? 자, 천천히 써요. 선생님, 어제는 어디에서 출제, 물어봐요. 어제는 어디에서 출제할 때? 여기서 출제됩니다. 대신청. 자, 도시개발사업은 작년에 출제가 됐어요. 26회 때. 작년 26회. 독자적으로 출제가 됐어요. 그러면 만약에 도시개발사업은 독자적 문제로 올해 출제될 가능성이 없어. 지문으로 한두 개 지문은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해석해 나가보자고. 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도시개발사업은 어때요? 말이 많아요, 적어요? 그러니까 사업시행자가 신청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 첫 번째 이제 줄 거나요. 맨 위에. 도시개발사업, 사업 동그라미. 농어촌 정비사업, 사업 동그라미. 그럼 점팔 준비를 해야 돼. 바로 밑에 사업시행자가 거기 행간편 딱 적어놔요.
그러면 이렇게 도시개발사업은 그러면 지적소관 토지 소유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신청한다. 그때 X. 도시개발사업은 누가 신청한다? 사업시행자가. 그렇죠. 사업시행자가. 자, 첨부 서명과 관련돼서는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신고 처리도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러면 올해 뭡니까? 토지 이동 시기. 요거는 지문으로 빠져나갈 수 있어요. 밑에서 세 번째 칸입니다.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은 언제예요? 토지 이동 시기는 무슨 거예요? 공사가 준공될 때. 축적 변경은 아까 뭐예요? 확정 공고일. 그러니까 완료될 때죠. 이것도 완료될 때가 준공될 때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감을 그렇게 잡아 나가면 돼요. 맨 밑에 칸이 있어요. 밑에서 세 번째 칸. 찾았어요? 예. 자, 그거 조심해 놓고요. 그러면 이제 신고와 관련돼서 도시개발 착수 변경 완료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며칠? 15일.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그러면 자, 공부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봅시다.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해요? 또 국가란다. 모든 토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토지 표시 결정은 지적소관 정의. 지적소관 정의합니다. 지금 지난번에 했잖아요. 다시요.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해요?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지적소관 정의. 그럼 도시개발하면 싹 갈아엎어 안 갈아엎어? 갈아엎잖아요. 그럼 토지 표시를 결정을 누가 해? 지적소관청. 그럼 지적소관청이 신고해야 돼? 시도지사한테 신고해야 돼? 시도지사가 아니라 뭐야? 지적소관청. 그래서 작년에 이렇게 자 시도지사한테 신고한다. 어때? X. 누구한테? 지적소관청. 이게 작년에 2.5점짜리입니다. 근데 여기서 난장아 그럼 봐봐. 맨날 이야기하잖아. 지난주에도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렇게 이제 의미가 떨어져요. 자, 기타로 한번 갑시다. 기타는 두 개 지문 다 중요해요. 올해 간편 문제도 떨어졌고. 자, 1번에 된창 신청 대상 지역에 한지를 수반하는 경우 줄쳐놔봐요. 한지를 수반하는 경우. 그러면 한지 동그라미 쳐서 그 위에다가 교환 플러스 강제 처분이라고 써놔요. 자, 우리 공법에서 한지 배우잖아요.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교환 플러스 강제 처분을 뭐예요? 한지 처분이라고 그래. 자, 그러면 거기 한번 1번을 한번 쭉 한번 읽어봐요. 무슨 소리냐 한번 읽어봐요. 속으로. 됐어요? 자, 그러면 자 한지를 수반하는 경우는 뭘로서 가름할 수 있다? 사업완료 신고서로서. 사업완료 신고 줄잖아요. 그럼 다시 한번 속으로 한번 읽어봐요. 그러면 이 지문은 어떻게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지문이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고민을 약간 해봐요. 고민하셨어요? 그러면 자 문제 나가요. 고민하셨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은 언제나 사업시행자가 신청한다. 그때 X. 한지를 수반하는 경우는 사업시행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뭘로서? 사업완료 신고서로서. 그렇게 나오는 거야. 그게.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은 언제나 사업시행자가 신청해야 된다. 이러면 틀려요. 언제나 신청하지 않더라도 한지를 수반하는 경우는 뭘로서? 사업완료 신고서로서. 자, 그러면 2번에 가서 파산이라는 걸 생각하면 괜찮아요. 파산 찾았어요? 예, 더 사업시행자도 파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거기 파산 후에다 대타 기용이라고 하잖아요. 대타. 자, 대타도 모르나 봐. 야구에서 뭐예요? 대타. 요즘 뭐예요? 이대호가 좀 대타로 나와서 강하잖아요. 대타를 기용해야 돼. 사업시행자가 대타. 그러면 책임질 사람을 대타를 기용해야 되거든. 그걸 뭐예요?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뭐예요? 입주 예정자. 뭐 만약에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했다가 뭐예요? 시공을 보증한 자가 책임을 안 지면 누가 져야 돼? 입주 예정자. 그럼 사업하는 날까지 아파트가 질 때까지 뭐예요? 부담스럽다라는 거네. 그게 뭐예요? 입주 예정자도 파산되면 뭐라는 거예요? 책임이 일정적이게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거. 그렇죠? 그러면 시공을 보증한 자가 빵빵하든지 아니면 뭐예요? 입주 예정자들이 뭐예요? 돈이 많든지 이제 그런 의미를 우리가 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뭐예요? 여기 봐봐요. 대표적으로 지자체도 파산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인천이 뭐다? 지금 파산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파산위기에. 그래서 아시안게임을 뭐다? 벌리니 못 벌리니 해가지고 국가가 언저를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또 지자체도 파산할 수 있어요. 쓸데없이 낭비를 하니까 그래요. 왜 보도블록을 맨날 갈아엎어? 만날 갈아엎어요. 갈아엎냐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어제 뭐입니까? 어젠가 좀 일찍 집에 들어갔거든. 아버지 가구를 버린대. 멀쩡한 가구를 왜 버립니까? 그랬더니 아니 새 집에 들어가니까 새로운 거 샀대.
버리지 말고 딴 거 사세요. 그러면 필요한 거 사세요. 뭐 가구가 멀쩡한데 옷도 없는데 뭐 그걸 뭐다 사요. 그래서 가져갑시다. 그냥 가져가요, 아버지. 그냥 가져가요. 그랬더니 거의 뭐 흰 바탕에 그 색깔도 나무 색깔도 뭐가 괜찮다고 흰 거 산대, 흰 거. 그러면 온 상황이 흰 거다. 제가 뭐요 한번 저기 헌병대 군대에 있어서 헌병대 한번 갔어요. 거기 헌병대 한번 갔어요. 뭐 때문에 간지 아세요? 제가 보국대원이었어요. 그래서 누가 사격장에 총을 한 총 나고 왔어요. 총을 하나 누가 놔놓고 왔어요. 그러니까 연락이 왔어요. 총이 한 장 여기 있는데, 거기 이제 자, 하사가 제 제자예요. 제 밑에 있는 애인데, 그니까 이제 한마디로 직업군인으로 바뀐 겁니다. 총이 왔대요. 부병장님, 총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선한테 알립니다. 총기 파악 좀 해오세요. 그랬더니, 총기 세지도 않고 맞다는 거야. 그래서 총기가. 그래서 이제 열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같았는데, 3번은 줘야죠. 그럼 또 맞대. 또 맞대요. 거기 중대 신병들이 30명이 이루고 앉아 있었다고. 열받잖아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서운계가 나왔어요. 행정병 중에 괜찮은 사람이 누가 때리더라. 그래가지고 영창이 갔다 왔어요. 그래서 며칠 갔다 왔어요? 5일 갔다 왔어, 5일. 그러니까 벽을 보니까 벽이 하얗거든. 온 세상이 다 해요. 온 세상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 그러니까 쓸데없이 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왜 가지고 필요한 것만 해야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이 대타기용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도 파산 맨날 쓸데없이 갈아푼다고. 우리나라는 이걸 빨리 시작했어요. 산패인을 너무 빨리 처리했어요. 지자체. 이거 너무 빨리 한 겁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자, 그래서 파산,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도시개발 사업에서 나올 수 있는 지분이 5개 가르쳐 드렸어요. 아까 도시개발 사업은 누가 신청한다? 사업시행자. 토지 등 시기는 공사가 준공될 때. 신고는 며칠? 15일. 그러면 그 한지를 수반하는 경우는 뭘로서? 사업완료 신고서로서. 자, 그럼 파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시공을 보증한 자, 입주 예정자. 5개 지분 중에 2개 지분이 올해 출제 예정이 됩니다. 안 나오면 제가 손에 장을 지실게. 나옵니다. 5개. 그러니까 독자적으로는 나올 수 없어요, 올해. 작년에 출제가 돼서. 자, 근데 독자적 문제는 여기 기대해 볼 만해요. 무슨 신청? 대의신청. 그래서 오른쪽 가봐요. 무슨 신청이 있다? 대의신청이다. 자, 대의신청과 관련돼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는 뭐 된다? 제외된다. 아까 제외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출제될까? 감이 안 와. 바로 얘가 그러면 출제원이 바로 직격탄을 날릴 건지 이렇게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도 대의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릴 건지 이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를 감춰놔서 뭐다 날릴지 그게 주가 주목이 돼요. 과연 직격탄으로 날릴까? 나열형으로 날릴까? 거기에 이제 기초가 주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보죠. 자, 그러면 거기 봐봐요. 첫 번, 무슨 시행자? 사업시행자. 그러면 공공사업. 자, 공공 따로 행간편잖아요. 사업 따로 동그라미잖아요. 자, 공공 따로, 사업 따로. 공공 따로, 사업 따로. 근데 봐봐요. 이게 그러면 봐봐요. 자, 우리 형님들 떨어뜨려보자. 자, 여기 봐봐요. 자, 떨어뜨려보자. 여기는 무슨 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도 사업시행자가 대의신청할 수 있다. 어때? X. 이건 대의신청이 아니라 직접 신청입니다. 그러면 공공사업은 누가 신청한다? 사업시행자. 어디 파트에 있어? 대의 파트에 있어. 그럼 공공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어때? X. 공공사업에는 뭐다? 대의신청이다. 그래서 공공하고 사업을 나눠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8개 지목 또 나와. 뭐라고 나와요? 학철수, 전제구, 유도까지. 그래서 유지를 동그라미 쳐놓으라고. 유지.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공공사업에 있어서, 자, 학교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하청, 국어 등가.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도 대의신청할 수 있다. 어때? X.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는 대의신청에서 뭐 된다? 제외된다. 그렇게 나형으로 출제될지, 직격탄으로 바로 날릴지, 그거는 올해 뚜껑을 열어봐야 됩니다. 감이 재수없어요, 여기 지금. 감이 막 파장이 여기 어떻게 날릴 건지, 일단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봐봐요. 자, 여기 이제 봐봐요.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대의신청. 토지 소유자의 가름한 자. 공공사업을 벌리면 공공토지를 매입해야 되거든. 일종의 공공사업자는 토지 소유자에 뭐 할 수 있죠? 가름할 수 있죠. 무슨 신청할 수 있어? 대의신청.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취득 동그라미.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취득했으니까, 봐봐요. 그러면 국가가 취득했으니까 일종의 토지사회 가름한 자가 누구냐? 그건 첫 줄 줄 거나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럼 밑으로 가봐요. 자, 관리인 또는 집합건물. 그건 뭐라고 써놨는지 봅시다. 자, 특채법에 따른 주택의 부지의 경우,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 동그라미. 관리에서, 그러니까 관리인으로 빠져버려요. 밑에 관리인으로 가버려요. 관리인 찾았어요? 그럼 관리인이 없는 경우는 뭐예요? 공유자가 선임한 대표자가 대의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 봐봐요. 맨 앞에 한번 다시 보자고요. 주택법에 의한 주택의 부지 줄잖아요. 요거는 무슨 사업일까요? 요거는 공공주택이거든. 그러면 공공사업이거든. 그러면 누가 신청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가. 그래서 거기 뒤에 사업시행자가 따라 붙는 겁니다. 맨 뒤에 있죠? 사업시행자. 자, 그러면 이제 404조는 외울 필요가 없어. 404조 줄쳐놔봐요. 요 404조가 바로 뭐냐? 옆으로 빠져봐요. 이게 채권자 대의 신청이거든. 이게 채권자 대의입니다. 그래서 채권자 대의 신청과 관련돼서. 그러면 이게 이제 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나머지 거는 토지 소유자의 가름한 자인지 아닌지 한번 봐봐요. 자, 봐봐요. 전 채권자 토지 소유자의 아니에요? 아니죠. 그럼 토지 소유자의 가름한 자가 아니네. 그럼 전 채권자는 대의 신청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상속인이에요. 상속인은 토지 소유자의 가름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니까 대의 신청할 수 있다. 토지 점유자는 토지 소유자의 가름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대의 신청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지상권자는 소유권자의 아니에요? 아니죠. 그럼 결론적으로 대의 신청할 수 없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요거 하나도 이걸 토지 소유자의 가름한 자를 어떻게 감을 잡을 수 있느냐, 그게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대의 신청에다 초점을 맞춰줘야 됩니다. 부탁을 하고요. 자, 그다음에 제4절 이제 지적 공부 정의 찾았어요? 예. 그러면 4절은 별표 또 3개, 별표 5개 해놔야 돼, 그게. 여기에서도 한 문제가 나온다고. 자, 그러면 요 사이에다가 지적 정리 사이에다가 뭐예요? 좀 넓혀놔요. 좀 넓혀놔. 자, 지적 정리에다 좀 써보자고요. 여기도 안 외우려면 요걸 자기가 토대 이해를 하셔야 돼. 자, 지적 정리 그 옆에다 제목 옆에다 써요. 요렇게. 자, 사실관계의 정리. 너무 많이 벌리지 말고요. 조금만 벌려놔요. 요 사이를. 자, 너무 어떤 사람은 자, 요 사이에 뭔가 한 줄 정도만 쓸 정도로, 한 줄 정도로. 그러니까 사실관계의 정리와 뭐예요? 권리관계의 정리가 있어요. 자, 사실관계 정리는 누가 해요? 자, 지적소관청이 한다고. 지적소관청이. 자, 지적소관청이. 권리관계 정리는 누가 하느냐? 등기소, 등기관이야. 요거는 뭐예요? 대장. 요거는 등기부. 그렇죠? 이게 이제 오늘 몇 번째냐? 150번이 남아서 150번이. 그러면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몇 원화되어 있다? 이원화되어 있다. 자, 이렇게 이제 토대를 마련해 놓고, 자, 시각적으로 이제 자기가 공부를 해야 돼. 봐봐요. 자, 써놨으면 약간 이제 부연 설명을 한번 해봅시다. 자, 눈으로 읽어봐요. 지적소관청. 한 번 더 읽어봐요. 사실관계라는 거야, 사실관계. 사실관계,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대장, 사실관계라는 거야. 그럼 앞에 사실관계가 나오면 지적소관청이 나와야 돼. 지적소관청이 나오면 대장이 나와야 돼. 앞에 사실관계가 나왔는데 등기소가 나오면 이거는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관계가 나오고 지적소관청이 나왔는데 뒤에 등기부가 나오면 X라는 거야. 이 등기부의 장난감은 누구냐? 바로 등기관의 장난감이야. 이 대장은 누구의 장난감이에요? 지적소관청이야. 근데 지금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봐봐요. 이게 사실관계와 권리관계가 아직 정립이 안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연습 한번 해봐요. 자, 지번 변경. 지번은 권리야, 사실이야? 그럼 사실관계가 변동이 됐잖아. 그럼 누가? 지적소관청이. 뭘 중심으로? 그러니까 선대장, 후등기. 요렇게 해서 뭐예요? 상호 일치시키는 제도가 필요하나. 요렇게 가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 이걸 등기 촉탁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등기 촉탁은 무슨 관계의 변동? 사실관계의 변동. 사실 애울 게 없어요. 등기 보면 사실관계의 변동이라고. 그럼 사실관계 변동에서 대표적으로 조심할 거는 무슨 등록이에요? 신규 등록. 아까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사에서 마다 제외된다는 거야. 자, 오늘 하살표를 잘 봐요. 어제 뭐예요? 어제 종로에서 공부를 하는데
우리 누님이 하살표를 안 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대장을 중심으로 등기부를 고치게 된다. 그걸 무슨 적탁? 등기 적탁. 이건 이제 읽어봐요. 거꾸로 읽어봐요. 적탁 등기. 이제 적탁 등기법에서는 촉탁 등기라고 배우는 거야. 촉탁. 그럼 촉탁 등기 주체는 누구다? 읽어봐요. 지적서관청. 세자로 건치면 강공서가 되는 거야. 강공서가 해주는 게 무슨 등기다? 촉탁 등기가 되는 거야. 촉탁 등기. 자, 이번에는 봐봐요. 소유자야. 소유자가 바뀌었어. 소유자는 권리야, 사실이야? 권리죠. 그럼 어디를 중심해? 권리관계 중심. 누가? 등기소, 등기관이. 뭘 중심으로? 등기부.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돼야 돼? 선등기 부대장. 요거 상호 일식시키는 제도. 이걸 뭐라 그래? 이게 등기필 통지 제도다라는 말을 써주게 돼요. 등기필 통지. 그러니까 등기소에서 등기를 마쳤다고 지적사관청에 통지해줘서 상호 일치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살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관계가 왔다 갔다 해줘야 돼. 그러면 지금 그러면 여기 봐서 무슨 접착 사유가 있죠? 등기 적탁. 외울 게 하나도 없죠. 자, 그럼 봐봐요. 외울 게 합병. 아까 했던 거 합병 해보자고요. 합병은 등기 적탁 사유가 발생해 안 해? 자, 봐봐. 한번 시켜보는 거야. 합병 시켜봐요. 몇 필지? 두 필지. 두 필지를 한 필지로 합반한 걸 뭐라 그래? 합병. 뭐가 바뀌었어요? 면적, 경계, 좌표. 권리야, 사실이야? 그러니까 합병은 등기 적탁 사유가 발생한다라는 거. 따로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럼 분할은 어때요? 분할은 시켜봐요. 분할 시켜봐요. 몇 필지? 한 필지를 두 필지. 면적, 경계, 좌표. 그러면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러니까 무슨 적탁? 등기 적탁이야. 그럼 도시개발도 싹 갈아엎잖아. 그럼 토지 표시가 바뀌죠? 그럼 도시개발 사업도 마지막으로 등기 적탁 사유가 발생한다라는 거야. 근데 소유자 변경은 권리야, 사실이야? 권리. 그러니까 등기 적탁 사유에서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소유자는 그 대신 뭐 해야 돼? 등기 후대장. 뭐래? 등기 필통지가 되는 거야. 그러면 요거 이제 의미를 다시 한번 잡아보죠. 요건 뭐예요? 지적소관청, 등기소 사이에다 공통점은 바로 직권이 탄생하게 되는 거야. 직권. 얘가 정리해주니까 직권 정리가 되고. 직권 정리 다 해왔네 우리? 직권 정리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죠. 직권 정리는 뭘 해야 돼? 계획을 잡고 조사를 하고 조사부를 작성해서 결의서를 작성하고 지적 정리를 들어가는 거야. 다 외웠잖아요. 그럼 등기관이 해주는 게 무슨 등기야? 직권 등기가 되네. 그럼 직권하고 그러면 직권은 뭐하고 친해? 통지하고 친하잖아. 통지. 그렇죠. 통지하고 친하죠. 소유자가 모르니까. 직권하고 친하지 않는 거 뭐예요? 이해관계인이야.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통상 직권으로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나 그랬었는데 요 직권 등기에서 직권 경정 등기에서 요게 애가 하나 발생해서 제가 언제나라는 말을 쓰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언제나가 아니라 통상 이해관계인하고 친하지 않는다. 그럼 봐봐요. 자, 같은 문장에 직권하고 이해관계인이 나오면 틀렸다 맞았다. 틀린 지문이 된다라는 거야. 그럼 직권하고 친한 단어는 통지. 왜 통지해 줄까요? 소유자가 모르니까. 지금 남아있는 게 이제 두 개 테마가 남아있어요. 오늘 목표가. 무슨 테마가 남아있어요? 통지 대상이 하나 남아있고. 여기 봐봐요. 무슨 정리가 하나 남아있죠? 등기 적탁이 남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관계를 이해하지 않으면 저거는 전부 외워야 되고 이 관계를 이해한다면 외울 사항이 없다라는 게 결론이 나옵니다. 자, 그럼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의의로 한번 가보죠. 자, 의의는 본인이 한번 읽어보시고 대상도 가르고 거기 이제 토지의 표시 봅시다.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는 권리야, 사실이야? 세 번째 칸으로 가서 토지의 표시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러니까 거기 가로 안에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현관편 전화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자, 밑에 가봐요. 소유자사항 줄잖아. 소유자사항 밑에 칸으로 가봐요. 소유자는 권리야, 사실이야? 권리. 그러니까 소유자 정리 결의서. 그러면 봐봐요. 토지 이동이 있을 때 뭘 발생한다?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고 소유자 변동이 있으면 소유자 정리 결의서라는 거야. 그러면 이게 이제 19회 때 봐봐요. 토지 이동이 있을 때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작성한다. 그때 X 이렇게 빠져나간다.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칸으로 이제 와요. 자, 네 번째 칸으로서 등록된 토지의 소유자 줄 쳐놓으세요. 소유자. 자, 소유자 정리에서 소유자 정리 찾았어요? 맨 위에 1번 소유자 정리. 자, 소유자는 권리야, 사실이야? 권리. 그러니까 뒤에 등기관서가 따라붙어. 등기관서. 그러니까 등기관서가 붙고 등기소에 발행한 것들 아까 한번 연습해봐요.
등기 완료 통지서 등, 등기 별정 등, 등기 상증명서 등, 등기 전산 정보 자료에서 한다는 거예요. 누가? 등기 간섭. 그렇죠. 등기. 자, 그러면 이제 등기부와 지적공부의 부합 찾았어요. 등기부의 기재는 등기부 일단 줄 쳐놔봐요. 자, 등기부. 거기 토지의 표시가 행광편 쳐놔봐요. 자, 그 자리가 중요 포인트라는 거야. 토지의 표시가. 자, 그럼 한번 이해해 볼래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요 이야기가 무슨 소리인지 한번 봐봐요. 등기부의 무슨 표시? 토지의 표시. 그러면 등기부의 토지의 표시가, 그렇죠? 토지의 표시는 권리의 사실. 그럼 지적소관청이 힘써, 힘을 못 써? 힘쓸 수는 있죠. 그렇다고 지가 와서 등기부를 건질 수는 없잖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뭐라고 통지해줘요? 봐봐요. 지적소관청이 대장의 토지의 표시와 등기의 표시가 불부합한다, 불일치한다고 통지해주면 등기관이 알아서 곤치라는 소리예요. 이게 무슨 통지다? 불부합 통지가 되는 거야.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러면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에 부합하지 않을 때 이를 정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동그라미. 없고 이 경우 그 뜻을 관할 등기관서에 뭐 한다? 통지. 이걸 합치니까 이걸 가로 열고 자주 출제돼요. 무슨 통지다? 이걸 불부합 통지라고 그래. 과거에 참 자주 출제됐던 문장입니다. 불부합 통지.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출제원이 꼴통이 들어가면 여기 한번 봐봐요. 무슨 표시? 토지의 표시. 그러면 이걸 뭘로 장난칠까요? 소유자 표시가. 이러면 또 꼼짝없이 다 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소유자 표시는 권리의 사실이에요. 권리. 그럼 얘가 신경 쓸 일이 아니라는 거야. 소유자 표시는 얘가 신경 쓸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의 표시를 소유자 표시로 혼처럼 꼼짝없이 당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제 방가루 2번을 가봐요. 방가루 2번을 갔어요. 예, 방가루 2번. 지적소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거기에다 이렇게 써놔요. 뭐라고 써놨어요? 의심을 했다라는 거야. 의심을 했어요. 의심한 경우, 의심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설명을 들어봐요. 자, 거기까지만 써봐. 자, 봐봐요. 지적소관청이 의심을 했어. 그러면 의심을 해서 어디로 왔어? 등기소로 왔어. 뭘 확인했어? 등기부를 확인하니까 명백히 다른 것을 발견했어. 다시 돌아왔어요. 읽어봐요. 직권. 그럼 네 번째 줄.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발견을 했다라는 겁니다. 발견했으니까 명백한 걸 발견했으니까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찾았어요? 예, 거기까지 이렇게 잘라봐요. 잘랐어요? 예, 소유자 줄 쳐놔봐요. 자, 그러면 요 문장 여기 한번 봅시다. 소유자는 권리의 사실이에요. 권리. 그러면 지적소관청은 권리에 힘써 못 써? 못 써. 그럼 소유자한테 부탁조로 나와야 돼? 강제해야 돼? 부탁조로. 그래서 끝에 가봐요. 요구하여야 한다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디가 포인트인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 조문 구조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이 조문 구조가 그렇게 진짜 재밌어요. 법은 왜 이때 근데 너무 뭐예요? 왜 우리 형님 누님들은 나중에 하도 이제 모의고사를 풀다 보니까 딴 거는 안 읽어요.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그런 거. 아니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가 나오는 포인트가 있다라는 거야. 여기는 바로 뭐예요? 할 수 있다가 포인트가 되는 거야. 그러면 하여야 한다 어때요? X가 되는 거야.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2번은 한번 읽어두시고요. 자, 3번, 큰 3번으로 가요. 신규 등록하기 소유자 등록. 자, 신규 등록에서 소유자 등록. 아직 신규 등록은 등기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소유자는 누가?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 등록하게 되는 거야. 누가 해준다? 지적소관청이. 이런 지문이 그래서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도 만만치 않아요. 그런 포인트를 잡지 않고 공부를 한다면. 자,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그 정도면 충분해요. 자, 제5절 뭐라고 써놨어요? 지적정의 통지. 통지 찾았어요? 예, 여기 봐봐요. 그래서 이거 싹 지워볼게요, 그러면. 뭘 남겼어요? 통지. 통지가 뭐예요? 알려주는 거죠. 왜 알려줘요? 누가 모르니까. 써요, 그러면. 문제 통지. 다 해왔네. 소유자가 모르는 거. 그러면 9개 사유 다 외웠네요. 소유자가 모르는 경우. 말로 그러면 9개를 외우냐 이거지. 외울 필요가 없죠. 소유자가 모르니까 통지 대상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소유자가 알고 있는 경우는 그러면 통지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어. 그럼 통지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만약에 과거에처럼 다음 중 통지 대상인 걸 찾아라. 그러면 뭘 찾아라는 거예요? 소유자가 알고 있는 거. 뭐부터 찾아?
소유자 신청부터 찾으라고. 그러면 소유자 신청이 있으면 그게 정답이 되네요. 근데 소유자 신청이 없다 그러면 5개를 읽어봐야 돼. 이게 소유자가 알고 있는 건지 모르고 있는 건지를 우리가 캐치해 둘 필요가 있어요. 충분히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은 소유자가 알고 있는지 모르는 건지를 캐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소유자가 모르는 경우는 뭐다? 바로 통지사유. 알고 있는 경우는 통지할 필요가 없다. 그럼 한번 볼까요? 의부터 잘 끌어보자. 자, 지적서 완전히 지적 공부에 등록하거나. 자, 첫 줄 줄쳐놔봐요. 잘라봐요. 잘라봐. 지적서 완전히 지적 공부에 등록하거나. 잘랐어요? 지적 공부에 복구 잘라봐요. 말소 잘라봐요. 그 다음에 등기 촉탁 잘라봐요. 그러면 거기 뭐예요? 스파이더맨을 불러요. 불러서 거기에다 요 실타래를 요 4개를 요렇게 묶어봐요. 공통점은 소유자가 몰라. 그러니까 뭐다? 통지 대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뒤에 뭐가 붙어? 통지. 그죠? 자, 그러면 봐봐요. 지적 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 공부를 복구하거나, 그 다음에 뭐예요? 또는 뭐예요? 말소하거나 등기 촉탁. 이때 말소는 무슨 말소일까요? 직권 말소. 직권 말소 어디에서 들었어요? 해면성 말소. 통지받은 날로부터 며칠? 90일. 그러면 90일에 말소하지 않으면 지적서 간청이 직권 말소하거든. 소유자가 알아 몰라? 몰라. 그러니까 무슨 통지? 통지 대상이다. 자, 아까 토지 소유자의 가름에서 소유자가 알아 몰라? 몰라. 그러니까 대의 신청은 통지 대상이네. 도시개발사업은 사업 수행자가 알아 몰라? 소유자가 몰라 알아? 몰라. 그러니까 통지해줘야 돼. 그러면 1번부터 몇 번? 9번까지 통지 대상은 외울 필요가 없다라는 결론이 떨어지네요. 뭐하러요? 그걸 뭐하러요? 값만 잡으면 되지. 그러면 과거에 이제 출제된 문제가 다음 중 하나인 것 중에서 통지 대상인 것, 아닌 것, 이게 이제 자주 출제되거든. 자, 그러면 저기 봐봐요. 자, 그러면 거기 통지 대상 9개 있죠? 외울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통지. 그러면 통지하려고 그랬더니 통지자의 주소를 할 수 없어. 그럼 뭐 해야 돼요? 공고를 해버려야죠. 그러면 이제 통지 간주라는 게 나오네. 그러면 우리 봐봐요. 우리 민법을 가봐요. 우리 민법 무슨 주의예요? 도달주의, 발신주의. 도달주의. 근데 피의자가 상대방의 주소를 가실 없이 몰랐을 때는 뭐 해야 돼? 공시 제거하잖아. 그거랑 똑같은 논리라는 거야. 똑같은 논리. 한번 가봐요. 두 번째 칸으로. 통지받은 자의 주소 거소를 알 수 있대, 없대? 없대. 없는 경우는 자, 갑니다. 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일간심은 해당 시군구의 시도예요. 시군구. 그거 조심해야 돼요. 과거 16회 때는 시도로. 근데 뭐 시도로 건치겠어요. 과거에는 시도로 돼 있다. 개정이 돼서 시군구로 개정이 돼서 나왔었어요. 16회 때. 근데 공보예요? 게시판이에요? 공보. 그거 조심하라고요. 그걸 조심해야 돼요. 공보야. 간보가 아니라 공보예요. 게시판이 아닙니다. 또는 이 미시예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빠져요. 이건 이제 통지 간주고. 그동안 제일 많이 출제된 게 마지막 한 시기로 봐요. 자, 토지의 표시 찾았어요? 예, 토지의 표시에 변경 등기가 필요. 토지 표시 줄쳐놔봐요. 자, 필요 동그라미. 필요. 그러면 토지 표시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럼 토지 표시 그러면 뭐가 생각나? 자, 토지 표시 위에 등기 촉탁이라고 써놔봐. 등기 촉탁. 그러면 다시 읽어봐요. 등기 촉탁이 필요한 경우는 며칠? 15일. 이 말하고 똑같잖아. 자, 그러면 거기 사유를 줄쳐놓으세요. 등기 완료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며칠? 15일. 15일 동그라미. 15일을 행방편 쳐놓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다시요. 그러면 몸 밑에 2번에 생각을 해요. 자, 밑에는 토지의 표시에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안 필요하대? 봐봐요. 그러면 봐봐요. 왜 개정이 됐나 봐봐요. 자, 교정적인 애는 한번 봅시다. 자, 필요 며칠? 불필요. 읽어봐요. 원래. 15일이었어. 원래 여기도 15일이었고, 여기도 15일이었어. 근데 필요한 거는 기간을 15일 주는 거는 괜찮아요. 불필요한 경우는 단계가 하나 줄었잖아. 근데 15일을 그래서 7일로 개정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15일, 7일이, 뭐에다 가로 넣기로 바로 나와버렸다고. 가로 넣기로. 그러면 생각을 하면 왜 개정이 됐을까? 그 이유를 필요하면 당연히 15일이죠. 똑같이 15일로 있다가 불필요한데 왜 15일을 주냐 이거지. 7일로 개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 봐봐요. 토지 표시가 필요하대. 그럼 등기 촉탁이 필요하대.
여기는 등기 촉탁이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해. 그러면 지적 공부를 등록한 날로부터 며칠? 15일. 15일이 아니라 7일. 등기 촉탁이 불출하니까 지적 공부 등록한 날로부터 7일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사유가 중요하고. 근데 여기 이제, 자, 여기 봐봐요. 한번 며칠? 15일. 요거는 7일. 요거 며칠? 30일. 그건 장난을 쳤다라는 거야, 지금. 계속 지금. 그러면 요건 며칠? 15일. 장난을 쳤다라는 거야. 여기 며칠? 10일. 그러면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이 사유를 거짓말을 쳤단 말이야. 그러면 봐봐요. 근데 그 다음 단계가 작년에 우려먹을 걸 이걸 예상했어요. 봐봐요. 토지 표시가 필요하대. 그러면 토지 표시가 필요하면 읽어봐요. 등기 촉탁이 필요하잖아. 필요하죠? 필요하면 그때는 뭐다? 그때는 며칠? 15일. 그럼 봐봐요. 합병은 며칠? 15일이죠. 합병 신청 의무는 60일이고 원칙은 없지만 통지 시기는 며칠? 15일이죠. 등기 촉탁이 필요하잖아.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서에서 뭐대? 제외. 그러면 신규 등록은 신규 등록 시 지적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통지한다. 어때? X. 며칠? 7일. 등록 전화는 등기 촉탁 사유가 발생하죠? 그럼 통지는 며칠이야? 15일. 그렇게 응용이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봐봐요. 이 문제가 기가 막힌 문제예요. 봐봐요. 아까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사에서 뭐 된다? 그러면 통지 시기하고 믹싱을 시키면 기가 막힌 문제가 하나 탄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규 등록 시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어때? X. 그러면 신규 등록은 신청 의무는 며칠인데? 60일이었잖아. 지금 착각을 하지 말라고요. 신청 기간하고 통지 기간을 지금 착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아까 신청 기간은 며칠? 60일. 지금 10일이 됩니다. 통지 기간은? 통지 기간은 아까 신규 등록은 15일이라니까. 미쳤어요? 7일이라니까. 근데 7일이라니까. 7일. 아까 등기 촉탁이 필요하냐, 불필요하냐. 그렇게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준비를 철저하게 해놔야 됩니다. 요거는 작년에 안식년을 가졌어. 그러니까 계속 23회 때부터 계속 나오다가 23, 24, 25 나오다가 작년 쉬었어. 그럼 올해 또 출제될 수 있어. 근데 쉽게 출제되면 쉽게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이거야. 신규 등록 시 7일 이내에 통지해준다. 맞죠? 신규 등록 시 15일 이내에 통지한다. 어때? X. 거기에 대비를 해놓으라고요. 자, 6절 등기 촉탁 찾았어요? 마지막이네요. 이제 이론은 이제 마지막 하고. 자, 등기 촉탁은 그 옆에다 써놔요. 무슨 관계의 변동? 사실관계의 변동이야. 사실관계의 변동 써놔요. 사실관계의 변동. 그죠? 자, 그러면 이 지문이 맞나 봐봐요. 자, 서재, 지번, 지목, 소유자가 변경 시 등기 촉탁 사유가 발생한다. 어때? X. 소유자는 등기 촉탁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첫 번째 의에서 그러면 어디에다 줄쳐놔야 돼요? 토지의 표시 줄쳐놔요. 토지의 표시.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러면 필요가 있는 경우는 지적선정, 집시할 시, 특침은 등기 촉탁. 이렇게 빠져야 된다. 이 경우 등기 촉탁은 누가? 국가가 누구를 위해서? 자기가 누군데? 국가를 위해서 하는 등기로 본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이거는 읽어봐요. 면세 근거가 되는 거야. 세금. 그럼 세금을 감면하는 근거가 되는 거야. 이 규정이 없으면 국가도 세금을 내야 되거든. 따르게 하면 국가도 무슨 근거? 면세 근거. 문제 나가요. 등기 촉탁은 국가가 자기를 위하는 등기로 보며 등록 면허서를 제공해야 된다. 어때? X. 낼 필요가 없다는 거야. 이거는 세금을 만면하는 면세 근거라는 면세 근거가 두르게 해서 이 조문을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면세 근거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또 지문 이용하면 또 몰라. 등기 촉탁은 국가가 자기를 위하는 등기로 보나 등록 면허서를 제공해야 된다. 어때? X.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 조문은 세금을 감면하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근거? 면세 근거. 이제 통할 때도 됐어요. 제발 좀 이렇게 조만 써놓고 면세 근거 이거 그만 써놓고 그러면 면세 근거가 뭐예요? 그러면 면세 근거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 대상 몇 개가 나와요? 5개. 외울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거기 하나 체크해 둘 게 하나가 있어요. 1번에 신규 등록은 왜 된다? 제외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100% 완료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만약에 모의고사 우리 여기는 걱정할 필요 없네. 지적 파트가 다 끝나고 모의고사를 보니까 6월 6일 날. 그러니까 요번 목표는 내가 지적은 만점을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좀 쉬었다가 이제 좀 쉬었다가 마지막 시간에 기출문제 한번 어떤 지문이 나왔는지 테스트 한번 해보자고요. 좀 쉬었답니다.